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원 씨, 오늘은 또 왜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의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스튜디오요? 예, 예. 뭐 얼핏 봐도 무척 안전해 보이는데. 에헤이, 참. 그렇게 대충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말이죠. 지금 이 바닥, 이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국장님도 몰라요. 그래서 기원 씨가 진단한 안전 결과는 어떤데요? 일단 저의 이 최첨단 장비로 점검해 본 결과 이곳의 안전은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바닥, 이 땅이 갑자기 내려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땅꺼짐 현상,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안전한 생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재해의 위험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안전한 도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입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하천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 조성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영석입니다. 네, 박수. 자, 우리가 매일 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막연하게 땅은 뭐 단단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각들이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이 땅꺼짐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사실은 운전하다가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쵸. 갑자기 땅이 꽂으면 어떡하지? 하는 맞아. 이런 걱정들. 심지어 또 몇 달 전에는 그 서울 한복판에서 거대 싱크홀이 발생했었잖아요. 예, 지난 3월 달에 네. 강동구 그 명일동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하는 현장에서 땅이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깊이가 한 7층 깊이의 건물 높이 한 20m 정도, 폭도 한 20m 가까이 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전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싱크홀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응을 하면은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불안감이 또 가중된 것이 명일동 사고 원인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또 경기도 광명의 한 공사 현장에서 땅꺼짐 사고가 또 발생했었잖아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그 사고는 사실 신안산선이라는 철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철도 건설을 위해서 이제 터널을 건설하는 중에 철도 노선 중에는 폭을 넓게 만들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정거장이나 또 열차가 이렇게 합류하는 지점이나 그런 구간에 이제 복선 그 철도 단면을 2개 정도를 합쳐서 만드는 그 폭으로 건설하는 중에 아치와 아치 사이를 기둥으로 받치게 되는데 그 기둥부가 이제 붕괴되면서 지표면이 내려앉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근데 사실 이상 조짐이 하루 전에 있어서 보강 공사를 하러 이제 들어간 사이에 인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한 분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두 사고 모두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또 장소다 보니까 충격이 더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예. 2025년 올해죠. 올 초에 사이타마 현이라고 지방이 있는데 거기도 이 트럭이 한 대 빠지고
운전사가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 정도 규모가 상당히 이례적인 어떤 거였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축구장 한가운데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왜 주저앉았는가 하니까 그 밑에가 석회암 지대이래 가지고 네. 커다란 동공이 빈 공간이 있었는데 주저앉아 버린 거죠. 다행이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상징적인 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광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냥 땅이 한 50m 정도 주저앉아 가지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언론들이 그 싱크홀 현장을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잘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싱크홀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언어라고 사례다. 봅니다. 예, 예. 이렇게.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사례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 올해 2월에 발생했던 사례인데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그 조용한 마을, 그냥 한적한 주택가인데 거기서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브라질의 어떤 도시에서는 말이죠. 이게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집이 무려 250여 채가 그냥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와,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뭐 지역을 가리지 않네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도 이제 땅 꺼짐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좀 유독 잦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먼저 두 가지 이유를 좀 들자면 기존에 이제 지중해 매설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이제 노후화가 발생이 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지상 개발을 많이 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지하 공간 개발이 굉장히 잦아지고 많아졌죠. 그렇죠. 예. 지하안전 통계 연보에 따르게 되면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무려 957건의 와. 집안 침하 사고가 났었고요. 네. 아무래도 개발 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제차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957건 중에 197건 양 21%를 차지하는 그런 집안 침하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발생 원인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이 하수 관로에 대한 손상 에 대한 사고다. 불량하게 다져져서 발생하는 사고나 빗물들이 유입되면서 집안이 연약화되고 또 지하수에 의해서 토립자들이 유실되면서 자주 사고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 그 발생 건수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뉴스에서 보도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인도 좀 다양하고요. 저는 이번에는 시기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비가 좀 많이 오면 아무래도 집안이 좀 이제 물이 스며들고 하니까 좀 약해져서 싱크홀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주로 월별로 살펴봤을 때 8월 달에 한여름이네요. 24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요. 오. 그 뒤로 6월 달이 13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대 8월 중에서 가장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 2020년에는 네. 그 한 달에만 10년 최대인 129건이나 집안 침하가 발생했었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비와 정말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제 본격적인 장마 기간 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예방을 해야겠어요. 아, 근데 일단 저는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걸 보통 저희는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보니까 표현이 좀 다양하던데 이게 뭐가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싱크 하면은 가라앉는다. 네네. 홀 하면 구멍. 그러니까 땅이 가라앉아서 구멍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땅 꺼짐 네. 또는 집안 함몰, 집안이 함몰된다. 함몰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싱크홀은 땅 속에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빈 공간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자연적 요건과 인위적 요건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강원도 또는 경상북도의 북부 지방에는 스키암이 많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스키암 동굴은 몇천 년에 걸쳐서 지하수가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위에 그게 있는 것도 모르고 집을 짓는다든지 돌을 했다 그러면 그냥 확 주저앉겠죠. 그렇겠네요. 그건 아주 초대형 싱크홀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이 만드는 싱크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지하 공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명일동의 이번에 싱크홀, 지하철 연장공사. 예, 그다음에 신안산섬 네, 이런 방명령. 것들은 네. 터널 공사를 하다가 터널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포트홀이라는 용어도 심심찮게 좀 들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그러면 싱크홀의 일종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포트홀은 그 말 그대로 비가 왔을 때
네. 이게 차들이 다니면은 이 집안이 좀 물러져요. 살짝.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팔트 도로를 보더라도 균이 나지 않거든요. 네네. 조금 부실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이게 파여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 네. 지하의 빈 공간이 집안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때 땅꺼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역시 땅 속의 빈 공간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땅 아래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동탐사 소행 중?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저기요!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아까 저기서부터 뛰어왔거든요? 뭐 하시길래 한 번을 안 멈추시는 거예요? 지금 도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땅속 건강이 걱정돼서 청지기 가지고 막 여기저기 진찰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얘기를 안 해줘요. 어떡하면 좋죠? 청진기 같은 걸로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데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얘가 특이하게 생긴 게 요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건 GPR 장비라고 하는데 GPR은 순 우리말로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합니다. 도로를 스캔해가지고 도로 하부에 이게 비어있는 공간, 구멍을 공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탐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니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저는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지금 촬영이 진행되면서 도로를 스캔하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에 보시는 거는 이제 위쪽에 이제 평면, 밑에 이제 종단, 이제 오른쪽에 횡단면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음파 같기도 하고 엑스레이 같기도 하고 하거든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GPR 장비는 전자파를 도로 하부에 송신을 해서 반사돼서 수신되는 신호를 해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공동과 같은 이상 신호를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들으니까 뭐가 뭔지 좀 헷갈리는데 좀 더 쉽게 설명 안 될까요? 수박을 예를 들면 안에가 가득 차 있는 것과 안에가 덜 익은 수박과 두들겨 보았을 때 소리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처럼 전자기파를 지하 하부로 썼을 때 단단한 것과 비어있는 것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신호가 다르게 들어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공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포물선 형태가 보여졌다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신호를 공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후 2차 조사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 저희 아까 차량으로 공동 다 확인했잖아요. 네, 그 차량용 GPR로 얻은 데이터를 사무실에서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공동이 있는지 한번 돌려보게 되는데요. 이제 AI 프로그램은 미확인 공동과 확인 공동을 이렇게 학습시켜가지고 정말 공동이 있는지 다양한 후보군을 추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기 공동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건 재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정말 공동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조사요? 아니 여기는 또 어디예요? 네, 도로에서 GPR 장비로 도로를 스캔해 봤는데요. 분석사와 AI가 모두 공동이라고 판단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이 장비는 뭐예요? 이 장비는 핸디형 GPR 장비로 이렇게 좁은 도로나 신속게 가벼워가지고 빠르게 집안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거 그렇게 막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빨간색 기계로 아까 땅을 뚫는 것까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마술 상자 같은 건 뭐예요? 네, 이 장비는 내시경 촬영 장비입니다. 천공 조사가 끝나면 이 구멍 속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 넣어가지고 360도를 촬영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얘 역할이 약간 집안 담당 내과 의사 같은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긴 괜찮은 거예요? 아, 네, 다행히 여기는 공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저 걱정했거든요. 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몸도 이 땅 속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줘야 된다. 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땅 속에 공동이 발견됐다 하면 예방과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땅 속도 땅 속이지만 우리 건강도 챙겨야 되거든요. 자, 우리 담당자님은 건강하시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의 위험성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 탐사였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GPR 조사가 더 자주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 건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겉보기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예, 속이 많이 안 좋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 땅 꺼짐 현상, 이 싱크홀도 미리미리 좀 땅 속을 점검을 해가지고 좀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빈 공간 건강 검진 같은 거, 그렇죠. 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요, 이제 빈 공간이 공동을 조사하고 판단할 때 뭔가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보면은 조사하는 사람마다 방식이나 기준이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저희 기관에서 네. 2022년에 공동조사 실무 편람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공동조사 방식과 또 조사를 해야 되는 장비에 대한 어떤 수준이나 기준 정도,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절차나 방법들, 예, 예.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세부 기준까지 그 매뉴얼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 싱크홀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도심 속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연적인 요인도 있고요, 인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요인을 저희들이 짚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비해서 지하 공간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다시피 지상에서 전봇대를 구경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다 맞아요. 지중화. 그게 다 작업으로. 지중화 작업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균형이 잡힌 땅은 딛고 다녀도 딱딱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균형이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싱크홀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다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고 이후에 막 그 관련된 보도 자료도 쫙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상하수도관 얘네들 지금 수명이 굉장히 좀 오래돼가지고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예. 상하수도관을 흔히 라이프라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라이프라인.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몸속의 혈관과 같은 것들이죠. 지금처럼 대단위 공사를 통해 가지고 교통을 우리가 지중화시킨다든지 전력구나 아니면 지역 난방, 뭐 가스관, 뭐 송유관 이런 것들 전부터 상하수도관들은 늘 우리 생활과 이어져 있다 보니까 네. 설치가 돼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됐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강우가 지중으로 들어가는 일도 생기게 되고 네. 연약화되면 매설돼 있던 관들이 변이가 생겨서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이음부가 떨어져 나가서 물이 새거나 하면서 또 지중을 연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중해 매설돼 있는 상하수도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복합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시키자면은 네네. 분명히 상하수도관, 특히 하수도관이 싱크홀 발생의 큰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내지 60% 정도가 하수도관에 의해서 발생하는 싱크홀이 원인이 되는데 그런 싱크홀은 규모가 작아요. 네. 그런 것은 또 싱크홀 통계적으로는 잡혀요. 네. 문제는 큰 싱크홀이잖아요. 예. 큰 싱크홀은 깊이가 한 20m쯤 돼요. 아파트 7층 높이.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큰 규모의 싱크홀은 네. 지하 공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아. 그러면 핵심은 뭔가요?
지하 공사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본부장님, 서울 그 명일동의 대형 싱크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지질학적인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 왔다면서요? 아, 그래요? 이제 지질학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층대가 존재하게 되면 단층으로 인해서 이제 풍화토층, 그러니까 암석이 과거부터 암석이었던 것이 아니고 암석이 이제 풍화되면서 이제 풍화토 뭐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토층에 건설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충적토층이라고 해서 과거에 하천이 흘러갔던 그런 지역이었다면 거기는 집안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자갈이나 모래질이나 이런 것들로 토층을 이루고 있겠죠. 근데 그런 지층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풍화암이나 풍화토 정도의 시설들이 들어가게 돼요. 네. 일반인들 보게 되면 그게 다 하중처럼 작용될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왜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놀이를 할 때 모래양이 많으면 두꺼비 집을 짓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모량이 많으면요? 네. 모래가 많으면 오히려 더 주먹을 넣다 빼기가 쉽죠. 네. 그 이유는 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중에 아칭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응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전달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힘들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네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놓게 보게 되면 네. 이런 지질학적인 관점으로 서울시에서도 강남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은 대부분 예전에 하천이 흘렀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네. 그 지역에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지상에 대한 가치 때문에 지하 개발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싱크홀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비용적인 것의 절감이나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그런 어떤 좀 중점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다 하게 된다면 네.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예고 없이 나타나서 인명까지 위협하는 싱크홀을 두고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국내 대비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땅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공동이라고 불리는 공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지자체에서 요청하게 되면은 저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지하 공동을 탐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5,940km에 달하는 집안 침하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진행한 바가 있었고요. 보통 안전점검 하게 되면 집안 탐사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네. 육안으로 지표면을 조사를 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보는 것과 또 GPR이라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현장 지중을 탐사하는 그런 일들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제 평소에 지하 공간을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또 관련된 법규 같은 건 없나요? 예, 2014년 서울 송파 잠실 지역에서 한 100여 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당시 서울 시민들이 아주 공포스러운 생활을 맞아요.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8년부터 이제 발효가 되면서 지하공사를 할 때는 네.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지하안전 영향평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하 20m 이하에서는 지하안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표면에서부터 10m까지는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보통 아파트 터파기 공사할 때 보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천변에 보면 충적층이 뭐 10에서 많게는 20m 있는데 거기는 전혀 커버를 못 해요. 어허. 한 10m 내에서는 전혀 그 지하안전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되지 않으니까 네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 안전 평가를 하는 기준을 네. 조금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내 주위에 이런 지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주민 설명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주민들이 야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하면은 싱크홀 발생 안 하냐? 지하 공사를 하면 잘못하면 싱크홀이 발생하는데 너희는 어떤 조치를 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싱크홀 발생 예방하는 걸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은 공사하는 사람이 설명할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요즘 주민들 그런 거 하면 똑똑하세요. 그래서 계속 따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싱크홀 발생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그 보고서들은 어차피 그 국민 세금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국토부는 완전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해당 주민들은 거기에 접근을 해서 이 네네. 보고서가 과연 어떻게 돼 있고 우리 동네는 이 보고서대로 하면은 안전하겠구나 안 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좀 공개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또 말씀 중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을 좀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하수도관이 땅 밑에 있으니까 얘네를 교체를 하거나 뭐 보수를 하려면 땅을 어쨌든 파야 되잖아요. 그 파려다가 괜히 더 그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싱크홀이 더 생기는 건 아닌가. 좀 이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상하수도관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수관입니다. 하수관. 예, 아. 상수관은 대부분 압력수로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주철관, 그러니까 철로 돼 있는 관이고요. 하수관은 자연 유화식이다 보니까 네. 콘크리트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열이나 파손에 그렇죠.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손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예. 서울시만 하더라도 사실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시 하수관로가 총 연장이 1만 866km나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래전부터 이걸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무려 3,3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에 달하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로 인해서 균열이나 파손들이 생겼을 것이고 손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하수관로들이 보시게 되면 도로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것을 파서 다시 보수할 수 있고 하는 용이한 위치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국내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에서 이것을 좀 안전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냈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이 콘크리트 관 자체에다가 PE관이나 PVC관을 넣어서 보수를 하는 방법들이 제한이 됐었는데 이 방법들이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연성 재질이어서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력에 굉장히 약한데 거기다가 이제 아크릴 섬유를 보강을 하게 됐어요. 신축성도 한 20% 정도가 향상이 되고 또 보강되는 그 단면적도 절반 이상으로 줄이다 보니까 네. 통수량을 줄이지 않고도 사실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개발이 됐습니다. 또 최신 기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한 도시의 계획은 땅 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죠. 사전에 아주 철저한 도시 계획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집안은 지역마다 그 특성이 다릅니다. 혹여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면밀한 집안 조사와 기존의 각종 집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집안재해는 단순히 공사 중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 잘못된 계획이나 적용 기술의 오류, 도심지 지하 개발 증가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단계에서 집안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와 공사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 용도와 규모, 형식 등을 조절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도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이 연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 건설이나 지하 공간을 개발하기보다는 공원이나 저밀도 시설을 계획하거나 인접한 건설 공사의 밀집도를 낮추는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재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수대교 인근 복귀하천 지역의 경우에는 집안 안정성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인천 송도처럼 매립지에 조성된 지역은 집안 특성상 침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건축 시 집안보강공법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최석장 부지였던 경기도 광주 일부 지역은
지질 구조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고층 건축물의 건립을 규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안의 지질학적 특성과 과거의 집안 정보 이력을 반영한 기술 기준은 집안 침하나 구조물 붕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기준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싱크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부 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확장 속도를 맞추기 위하여 적정 위치에서의 집안 조사를 누락하거나 최소한의 표본 조사만을 실시한 지하 시설물의 수량이 도심지 개발과 함께 점점 증가해 왔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사 관리 등에 기인했다는 점이 최근에 발생한 많은 사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적정한 집안 조사를 통해 현장의 지질 및 지층 구성과 지하 수위의 분포 현황 및 변화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굴착 공사 중에는 철저한 현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데이터 기반으로 파악된 중점 관리 구역에 대한 선제적 GPR 집안 탐사로 집안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고 AI 기반의 분석 모델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 집안 사고를 모니터링하며 3차원 지하 공간 매핑, 센서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을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지하 안전 문제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국가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적 대응과 건설공학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균형 잡힌 국토 개발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사전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안전한 지하 개발과 과학적 도시 계획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진정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도심 개발이 잦은 동남아 또 중남미 일대 개도국들은 물론이고요. 네. 미국, 독일, 일본 등등 선진국에서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또 대책 마련에 나선 국가들이 많습니다. 일단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결국은 기술력이 발달된 나라에서 많은 기법들이 개발되겠죠.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요. 지표면에. 사진을 찍고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찍어요. 그러면은 거기 한 1cm 정도 땅이 주저앉으면은 인지가 됩니다.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와, 1cm도 인식해요. 예. 우주에서 그 쏘는 위성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1cm 그 차이를 갖다가 예. 발견을 한다고요? 예, 발견합니다. 당진시가 당진공단을 개발하면서 땅이 좀 주저앉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그 사진을 입수해가지고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게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땅을 3차원으로 땅속 지질도를 만들어요. 영국에서 석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땅 속에 공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그 싱크홀이 이제 땅이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땅 속을 3차원으로 지하 영상 레이더를 네.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GPR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14년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기술을 개발했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싱크홀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서 언론 보도자를 잘 보면은 GPR을 가지고 사전에 싱크홀을 발견했다는 보도자료가 없어요. GPR은 싱크홀 발생했어야 인정이 됩니다. 사후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사례를 인용할 때 사후만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뭔가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사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왜냐면 일본은 평소에 이제 지진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재난이나 재해 이런 거에 좀 많이 대비가 잘 돼 있잖아요. 싱크홀 대비 일본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영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일본에서도 그 3D 지질도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지질 상태를 가지고 위험 지역이라든지 지질학적으로 좀 개발할 때 관리가 필요한
어떤 그런 구간들을 좀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이 3D 지질도를 이제 시각화를 해서 네. AI 분석으로 개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주의사항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쿄에서는 하수도관 재구축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하 개발에 대한 어떤 관리 계획과 또 경영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후의 어떤 수습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이제 사전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거거든요. 맞아요. 교수님 어떤 게 있나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GS라는 조직이 있는데 미국 지질조사국입니다. 거기에서는 지하 위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개를 해요.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스키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되게 불안 안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땅속 지도를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이런데 공사를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조심해라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넓어요. 땅이. 그렇죠. 그리고 땅속은 우리가 시추조사를 하고 땅을 이렇게 한 조그맣게 기둥을 가지고 또 파보잖아요. 여기서 한 5m만 떨어지도 이 달라요. 지질도라는 게 그러니까 한 100m 간격, 200m 간격으로 땅을 뚫어보고 공학적, 지질학적 사고로 가지고 이제 이것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00%는 못 그러네요. 믿겠죠. 정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터널을 뚫으면은 지질도를 그려놨으니까 여기는 뭐 흙이 많다, 여기는 안반이다, 여기는 단층대다 해놨는데 실제 그 터널을 뚫고 들어가 보면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터널 한 1m, 2m 파면서 다르면은 상황 보고를 해요. 네네. 지질이 이랬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계속 설계 변경을 해가면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와 같은 지질도를 잘 만들어 놨더라도 네. 터널을 뚫을 때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싱크홀 방지의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본부장께서 계시는 이 국토안전관리원 어떻게 보면 이 싱크홀에 정말 이 최전선에서 싱크홀과 맞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 이제 뭔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지금 현재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IT 기술을 활용한 그런 기술들 실제로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지하 공간 통합지도 요거가 좀 많이 예전보다는 고도화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하 공간 그 통합 지도라는 것 자체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가스관, 상하수도관, 뭐 통신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황들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로 돼 있는 그런 어떤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다른 정보들이 입혀져야지만 좀 활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런 어떤 지하 공간에 매설물이 있다면 거기에 위험한 요인들, 과거에 뭐 집안 침하가 생겼다든지 연약한 지층대가 존재한다든지 이러저러한 요인들을 거기 지도에다 같이 입히게 되면 우리가 이 지역을 중점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라든지 예.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지금은 좀 분절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절. 네, JIS라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JIS 시스템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지하 안전 평가에 대한 보고서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 사고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것들의 이행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 지도도 또 다른 기관에서 사실은 만든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국가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좀 돼서 분절돼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러저런 어떤 조치나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국가 지하안전관리센터 내지는 그 컨트롤 타워를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게 바로 또 싱크홀 사고죠. 그 전조 증상도 아까 중간에 두 분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전조 증상이 뭔지를 안 여쭤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집안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지하에 공동이 있게 되면 공동이나 아니면 지하수의 영향들로 인해서 집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이제 지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대부분은 균열이나 네. 아니면은 표면에 대한 어떤 그 울퉁불퉁함 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에 있는 매설물과 지표면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로를 다니시다 보게 되면은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예. 맨홀은 많아요. 그렇습니다. 맨홀은 수직하게 파져 있고 관로와 연결돼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계면들 주변에 균열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 균형이 어떤 조치들,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 행위들은 개발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지표수가 유입돼서 연약해지는 집안으로도 생길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불균형적인 것들이 제일 위험한 지역이 구조물들에 대한 경계면들이 되고 경계면들이 느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위로 나타나는 지표로 나타나는 균열이나 네. 아니면 어떤 간극들 또 이어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포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어떤 영향들도 거꾸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지역을 좀 피하셔서 네. 신고를 즉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고를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이제 도로관리 사업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관로들은 그 도로 밑에다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보수 공사를 할 때도 도로를 막고 이렇게 차단해서 땅을 파서 그 구조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 사업소나 아니면 각 지자체 이제 담당 구청들 이런 데다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전화로는 뭐 112나 119 내지는 또 저 안전신문고라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걸 네, 통해 네. 가지고 신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게 되면은 그 지역에 서서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것도 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직접 좀 셀프로.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상상하기 싫긴 한데 만약에 내가 싱크홀에 빠졌다? 솔직히 이 생각도 좀 많이 했거든. 선배님 많이 하셨죠? 저는 이제 뉴스 보면서 이제 그런 사고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는 해봤어요. 근데 저도 상상하기 싫어서 더는 가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끔찍하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많이 빠졌다. 참 어려운 문제죠. 네. 몇 년 전에 용산에서 여성분이 가다가 땅으로 쑥 꺼져 버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멀쩡한 도로가 인도죠. 예. 푹 꺼져가지고 여성분이 푹 그러니까요. 또 순식간에. 한순간에 아마 엄청 놀랐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상하기 싫지만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싱크홀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가스관이 터져가지고 굉음이 나고 이러거든요. 상당히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뭐 상식적이지만은 머리 감싸는 거, 머리 보호하기.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극한 상황에서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는 맞아요. 참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싱크홀,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이 결국은 뒷받침해야 된다. 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싱크홀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인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은 다 내 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과학에 진심인 남자 김기환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속으로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땅속 깊은 곳엔 말이죠. 과거로 떠나는 타임머신과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2022년 미국 플로리다 스테인 해치강. 잠수 탐사 중이던 탐험가들이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합니다. 이 수백 개의 동물 화석이 얽힌 거대한 무더기를 발견한 건데요. 알고 보니 그곳은 물에 잠긴 싱크홀이었고 화석의 연대는 무려 약 50만 년 전으로 추정됐습니다. 발견된 동물 화석은 그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말, 나무늘보, 사슴처럼 생긴 고대 테이퍼, 그리고 이 콧불소만한 크기의 몸집으로 생태계를 압도했던 거대 아르마딜로, 홀메시나까지. 과학자들은 광활한 초원이었던 이곳에서 이 동물들이 물을 마시던 중
갑작스러운 지반 붕괴로 모두 한꺼번에 땅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순간의 사고가 수십만 년의 기록이 된 셈이죠. 땅 밑에서는 종종 험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묘라도 한 거냐고요? 아니요. 귀신보다 더 살벌한 게 나왔다고. 같은 해 프랑스 연구팀은 러시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무려 48,500년 동안 잠자던 바이러스를 복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별명은 바로 좀비 바이러스. 정식 명칭은 판도라 바이러스 예도마인데요. 자, 연구팀은 이 수만 년 동안 땅속에 얼어있던 것을 되살려 아메바에 감염시키는 데 성공했죠. 이 외에도 13종의 고대 바이러스를 더 복원했는데요. 그중 상당수는 과학계에도 처음 등장한 신종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단지 아메바용 바이러스를 복원했을 뿐이지만 지구 밑에는 훨씬 더 위험한 병원체가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 땅이 무너지고 잠들어 있던 과거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막을 것인지 마주할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교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강수량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이제는 비가 오면 걱정이 하나도 늘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걱정이 없겠네. 예. 이게 진짜 걱정한다고 뭐 사실 될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또 교수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처럼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싱크홀에 열심히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국민들은 믿고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싱크홀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그 현상이거든요. 불안한 감정이 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주의는 하되 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내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네, 빈번한 사고들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제 사고 조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통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충분한 기술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계 기관에서 각자가 수행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예. 이런 사고들은 저희들이 미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